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헌입니다.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시장에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근거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 접근하는 게 어쩌면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장 보는 남자 시간에는 환율 최근 들어 많이 밑으로 내려가서 평가 절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환율과 여행에 관련된 부분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그 위엔화를 평가 절하를 엄청나게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우리 시장의 우리 환율도 또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우리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게 되면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수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 우리 시장에, 우리 그 여행 시장에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위엔화가 평가 절하되니까 조금 리스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 보도 내용부터 보면서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보도 내용이 있냐면 위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 한국에 몰려든다. 이거는 사실 그 관광 업계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멈칫했었죠. 근데 위엔화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멈칫하지 않는다는 건 원화 가치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단발적이지 않겠냐 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아마 시장에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위엔화가 40% 이상 최근 몇 년 동안 가치가 올랐죠. 평가 절상돼 있었기 때문에 평가 절하를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여행업계에 아주 공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현재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업계, 계절적으로 가을 시기가 여행과 연결돼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위엔화 평가 절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관련 종목군들을 이러한 근거 하에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행업계가 환율과 연결돼 있는 부분을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온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된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엔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었고 또 그게 사실 쉽지도 않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여행자 수가 증가하죠. 저 끝에 보면 1989년에 121만 명이었는데 재작년에 1,500만 명이 여행을 나갔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고 평가 절하되고 이런다 해서 여행 수요가 감소되는 폭이 커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잠시 머뭇되지만 이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에 나가게 되면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카드 사용액을 보게 되면은 카드 사용 금액이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게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돼서 평가 절상이 돼서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화나 위엔화도 마찬가지고 이 환율이라는 것이 방향성을 바꾸고 다시 들쭉날쭉한다 해서 그게 전체적인 여행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여행업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든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오든 어쨌든 여행 수요 증가로 수익 구조가 호조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업무상 출장도 여행이죠. 또 그냥 투어 가는 것도 여행이고 자, 그런 여행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행이 많이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업무 여행 수지나 또 업무 외 여행 수지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흑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환율 문제가 있던 없던 이 우리나라 여행 수요가 나가고 들어오가 많이 증가되고 변화되면서 특히 관광 여행 수지가 2010년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서도 또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된 부분을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2010년부터 증가됐는데 2010년부터 흑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흑자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행 수요 증가에 관광과 관련된 여행의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건강과 관련된 여행에 여행 수요가 증가되면 여행업계와 관련 종목이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여행을 하게 되면 배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도보 여행은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항공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항공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사실 그동안엔 아시아나 대한항공, 국적기라면 딱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저가 항공이 시장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가 항공이 다음 페이지에 몇 개가 나옵니다만 이 저가 항공들, 진에어나 또 에어 부산이나 제주항공이나 이런 그 저가 항공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이 저가 항공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서다 보니 항공 수요가 증가되는데 이익을 담당했다는 얘기죠. 결국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항공업계에서 저가 항공 말고 외국계까지 포함해서 보더라도 저가 항공의 항공 수요, 탑승 수요는 분명히 증가되고 있는 것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를 우리나라의 내용으로 조금 더 연결시켜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환율에 대한 부분이 크게 우려스럽다라고 평가되지 않는 것이 기존의 대한항공은 전체 그 한국과 홍콩 노선만 놓고 봤을 때 46%를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 40%로 6% 줄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5%가 시장 점유율이 줄었습니다. 그거 누가 가지고 왔느냐? 바로 저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이런 쪽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죠. 가격 낮춰서 항공 수요 진작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 저가 항공이 수요 증가와 연결돼 있나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14년, 14년이니까 불과 1년 동안에 증가된 수치입니다. 세 번째 진에어를 보면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겠습니다만 증가율이 무려 7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수요가 해외 관광도 있고 국내 관광도 있겠습니다만 관광 수요, 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여행에는 여행업계가 있을 거고 지금 말씀드린 항공업계가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것에 컨텐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환율에 아주 민감해서 오늘은 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됐으니까 내일은 또 출국자 확 줄어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룹핑을 좀 해보겠습니다. 레드캡 투어나 모두 투어, 하나 투어는 알고 있는 대로 여행업계입니다. 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 저가항공이 나오면서 티켓팅을 요새는 사실 개인들이 하고 그냥 배낭여행을 떠나죠. 어떠한 여행 투어에 같이 묻어가서 패키지로 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인터파크는 상당 부분 항공 수요가 증가되면서 어드밴티지를 확보한 종목. 대한항공은 당연히 이제 대표적으로 항공업계를 표시한 건데요. 그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레드캡 투어인데요. 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려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행업계 쪽에 전체적인 강세, 수급 강세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면을 체크해 보신다면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포착되는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주가 움직임 없죠. 지수 빠지는데 혼자 튀고 나가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 번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확보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종목이 하나투어인데요. 물론 이제 올라가다 내려서 있는 부분입니다만 역시 수급을 확인하고 체크해 보신다면 왜 미리 저렇게 들어올까? 시기적으로 적절한 접근식을 세우고 있는 투자 주체가 존재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유가가 떨어지죠. 유가가 떨어지면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있는데 인터파크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이 인터파크인데요. 인터파크. 이 인터파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켓팅 관련된 부분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이 티켓팅하고 하는 것에 상당 부분 그 수익 구조와 연결시키는데 이게 바로 다음번 종목인 대한항공과도 연결이 되겠죠. 물론 아시아나항공과도 연결이 되고 저가항공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대한항공 주가 바닥입니다. 그럼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지금 기름값, 유가가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으면 당연히 올라서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갈까? 얘가 바로 원화 가치의 영향을 직접 받는 거죠. 비행기 돈 다 주고 사오는 거 아니죠? 리스에어죠. 뭘로 갚습니까? 달러로 갚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돼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쪽은 불안하다, 뭐 안 좋다, 뭐 실적이 그런 것으로 커버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증가되면 항공 수요 증가는 당연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서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로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보는 남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시 구간대 양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은 다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연기금이 슬슬 들어오는데요. 연기금이 1시 후반부터 자금을 강하게 유입시키면서 현재는 9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고요. 지수